그죠. 공, 다시 켜야 돼. 아, 아, 어, 여기서 안 나잖아. 뭔가 울리는데? 그치? 그러면 되는 좀 건가? 되는 되는 거죠. 거예요?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싸, 내가 한번 켜볼까? 오디오 연결. 오, 됐어요.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은. 아이, 그러면 네. 다시 오프닝을 다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맹자, 자, 5회차 시작하겠습니다.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맹자 5회차고, 공손추 하편, 지난주에 못 읽었던 상편까지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공손추 하편, 요번 주 맹자 읽으면서 어, 경험했던 소회 간단하게 들으면서 시작해볼까요? 상화부터 네. 얘기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정말 이렇게 쏙쏙쏙 잘 뭔가 읽혔거든요. 음, 맹자가 하는 말이 음, 많아서 그런데, 음, 하편은 음, 그 질문을 맹자가 받는 부분이 음, 많은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맹자가 뭐라 뭐라고 이제 하는데, 그 스토리가 책에 나오지 않지만 뭔가 앞뒤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는 음, 느낌이 많이 받으면서 살짝 저번 시간보다는 무슨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좋았던 문장이 꽤 음. 있었는데요. 그, 어진 정치를 행하는 페이지는 어디예요? 자에게는, 260페이지입니다. 260. 260에서, 음, 어진 정치를 행하는 자는 도와주는 이가 많은데, 음,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으면 이제 친인척들도 다 음, 떠나가는 그 어, 정도 정말 망고불변의 얘기구나, 이렇게 약간 음, 읽으면서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진 정치를 행하는 자는 설사 전쟁을 하더라도 이긴다. 그 음, 부분도 멋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316쪽에 되게 300. 웃음이 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천하, 천하,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자 했을 때, 음, 지금 세상에서 나를 제외하고 또 누가 있겠는가, 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나, 이 부분에서, 와, 이렇게 약간 웃음이 크게 지어지는, 와, 정말 시원하다, 하늘 같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 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근자감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막, 음, 자기에 대한 이 네. 높은 자긍심이라고 할까? 음, 좋아. 요 얘기도, 말 나온 김에 얘기해보면,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어요? 보면서 그 맹자가 정말 이렇게 나를 이 음, 세상에 이렇게 세우고 있구나라는 게 좀 음, 느껴졌어요. 음, 그래서 그게 약간의 의심도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느낌이 음, 들어서 좀 음, 신기하고, 음,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되게 잘 읽었어요. 되게 중요한 대목이보다는 중요한 어떤 그 기운의 장면인데, 음.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학 그러면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겸손해라. 뭐 이런. 음. 유학은 왠지 네. 나대는 것보다는 겸손하고 아, 이럴 것 네. 같은데, 맹자는 네. 이거 안 겸손한 거 아닌가? 자, 근데 이제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물론 겸손하라고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항상 거기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자기를 과대할 필요도 없고, 과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음,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의례적인 겸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반대의 심리일 경우가 많아요. 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되게 겸손한 척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되게 낮추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말의 표현이나 그런 심리로 자기를 쉽게 딱 넣을 때 이게 얼핏 표면적으로 보자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자기를 항상 어느 정도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음, 그것보다 자기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가 좀 더, 한 단계 더 우월한 사람이에요. 음, 요 묘한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이 얘기를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면 적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과대한 것도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유학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하나의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내 스스로 말의 표현을 낮추고 과하게 하고 어떻게 잘 꾸밀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람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맹자의 이런 말들이 과장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정말 남김없는 어떤 그런 여백이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도 음, 좋다라고 하는 거고, 요것도 또 이제 맹자를 벤치마킹한 거라고, 맹자가 아니라 공자에 대한 어떤 이제 이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마주라 그러나,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맹자가 정말 공자를 좋아하는데,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음,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 공자가 그냥 위기에 처해가지고 막 자칫하면 좀 뭐, 목숨을 잃을지도 네. 모르는 약간 좀 위태로운 상황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약간 좀 상황이 안 좋아.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하는데 공자가 저 지금 하늘의 도가 저 하나라 은나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주나라의 도가 노나라에 있는데 하늘이 이 도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아니고 누가 저거를 대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네. 저 도가 없어지는 건데 약간 이런 식의 말을 공자가 하거든요. 근데 그때 공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일종의 자긍심과 자기가 이 문화의 척도를 표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인물이라고 하는 음,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게 유학자들의 하나의 좀, 물러서지 않는 일종의 이 당당함의 한 원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요게 이제 약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좀,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떤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오히려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더 고민하다 보면, 내가 뭘 더 내 스스로에게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적했어요. 음. 자, 희수는 어떻게 읽었어요? 어, 저도 지난 시간에 뭔가 빨려 들어가서 음. 읽었는데 이번 시간에 엄청 그렇진 않고 좀 작아가 좀 그렇고. 음, 이것도 좋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게.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음, 많았고 예를 들면 뭐 관에 짜는 사람 이야기라든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해 주신 인자 제 나라에 떠날 때 엄청 뒤를 돌아보는 그 장면은 아, 되게 좋았고 여러 번 나오죠. 그 이제 음, 떠나고 막 이러는 그 관련해서. 네. 그리고 사원이가 말한 어진 정치를 행하는 자에게는 도와주는 이가 음, 많다. 음, 음, 이 부분도 뭔가 그냥 가까이서 음, 생각이 음, 들면서 음,
음, 네, 그런 것 같다고. 동의가 됐어요, 그 말에. 네, 이거 우리 삶으로 바꾸면 그냥 우리 이제 정치인은 아니니까 그 정치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 같은 거라고 보면 어질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도와주는 이가 많다. 이런 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 말을 그 말을 긍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겠죠. 네. 그렇잖아요. 왜 네. 내가 그 말을 확신하면 당연히, 물론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내가 이렇게 살면 적어도 이렇게 바른 길을 살고 이렇게 살면 날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좀 유혹에 흔들리고 이럴 때 좀 더 안 흔들리고 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말들도 잘 새겨놓으면 좋아요. 끝. 좋아요. 응. 어땠어? 저는 그 증선지, 증잔지 지금 어, 기억이 안 어. 나는데 그 초나라 뭐 제나라 사람들이 뭐 음. 돈이 많고 뭐 이런데 아, 저들이 그 부를 가지고 대하면 나는 내 인을 가지고 대하고 음, 저들이 그 자기를 가지고 대하면 음, 나는 음, 내 의를 가지고 대할 것이니 내가 어찌 그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음, 이게 어떤 그 유학자의 어떤 그 뭐 음,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뭐 근자감처럼 어,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음, 또 맹자가 또 그 왕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거는 그 탕왕이 이윤을 대할 때와 황공이 관중을 대할 때랑 다르다. 이건 지금 나를 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관중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좀 무례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이 어떤 그 유학자들의 어떤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도대체 이게 오는 걸까? 그러면서 어쨌든 인의 예지란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무는 계좌에 찍히는 거고 음, 그리고 자기는 조직에서 그 음, 직급이 보이는데 인의 예지는 이게 음, 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조례 음. 나가는 거 조마조마합니다. 조문은,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러네. 조마조마하고. 어, 그것도 좋아요. 이니에이지, 사실, 아까 그 희수 얘기한 거랑 좀 연장선상에서 나는 이해해보면, 우리가 그 이니에이지, 그러니까 뭐, 부나 지위는 지금 우리한테 없기도 하고, 네. 또 그거는 어쨌든 너무 이제 금방, 뭐, 단기간에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걸로 치자면 일단 이니에이지 한번 믿고 해볼만 어,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포인트처럼 마일리지처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뭐 충전 완료되면 불이 꺼진다든지 뭐 뭔가 되면 내가 한번 해볼 텐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이게 해도 되나? 또는 이게 진짜 그런가? 이런 거. 아까 선한 마음이나 선한 의지가 정말 있을 때 내가 전혀 두려운 게 없고 누군가가 나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네이지 같은 것도 분명히 이렇게만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만 해도 한번 해볼 만할 텐데 약간 그런 거에서 뭔가 좀 추상적이게 느껴지거나 또는 비정량화한 걸로 네. 느껴지는 거지 이런 거. 그 부분들이 좀 어렵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에서의 이미지도 그렇지만 불교나 이런 데서도 이제 뭐 마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순간에 이게 확 마음이나 네 자신에게서 뭐 해야 돼 이런 말로 돌아올 때 갑자기 거기에서 뭔가가 되게 좀 주저하게 되거나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되게 좋은 일단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뭐 지금 내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사실은 여러 마디로 얘기해도 답으로 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오히려 맹자를 읽으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찾아 같이 이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맹자는 권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는 맹자를 읽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이미지 실천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그런 실마리들을 좀 잡을까? 이거는 같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잘 읽어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오늘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제가 또 이 공유를 미리 안 해놔가지고 공유 권한을 주고 음, 그래서 공유 음, 보이나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심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호연지기도 얘기하고 지연도 얘기하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맹자의 부동심은 사실 공자를 배우는데 흔들림이 없는 거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동주 하편에 나오는 얘기들을 조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자 우리 책의 220쪽 보면 그리고 또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제가 실컷 여러분들 오기 전까지 업데이트를 막 시켜가지고 해놨는데요. PPT가 하향 동기화가 돼서 지금 제가 기껏 준비한 몇 개의 포인트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잊어버리지 않고 책을 체크하면 얘기를 같이 하고, 안 그러면은 또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하고. 자, 우리 책의 220쪽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맹자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만 또 동양고전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백이, 그리고 이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백이와 이윤만 나오지만 220쪽에는 뒤에 가면 유하해라는 인물도 나와요. 백이, 이윤, 유하해 요 세 명의 인물들을 맹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그 성인다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공자예요. 그러니까 백이와 이윤과 유하해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 훌륭한 덕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표상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공자 스승님도 그만큼 훌륭한 아니 그 이상 훌륭한 성인의 덕을 갖고 계신 분이야. 이제 이런 배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백이, 이윤, 유아의 그리고 공자인 거예요. 단연 원톱은 공자인데 그 공자에 못지않게 이제 맹자가 강조하는 훌륭한 인물의 어떤 사례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덕을 이야기하겠어 또는 이러이러한 게 맞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저기 백이를 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저기 이윤을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학에서 말하는 어떤 이상적이라고 할까요? 또는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그게 이데아가 아니에요. 실존했던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유학의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인 성자를 붙여 세인트라고 번역되는 성스러움이라고 한자로는 성자를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번역할 때에는 성경, 막 이제 성인 이렇게 하면 뭔가 서양적인 의미에서는 되게 영적이고 초월적인 의미를 갖지만 원래 그 말을 쓰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성인은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은 이를테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 주공 같은 인물. 즉 중국 역사 속에서 실제 했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믿는 인물들이에요. 물론 요임금과 순임금에 대한 사적은 현재 고고학적으로는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공이라든지 문왕과 무왕 또는 상나라까지의 유적은 중에서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오랜 문헌적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인의 계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현존해서 정치를 행했던 성왕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유학에서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이 지시 대상들은 다 이 현세에서 우리와 비슷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나오는 성인스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그래서 우리가 막 인간적인 이 조건을 초월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 위에서 어떻게 성인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포인트가
여기 뭐 맹자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맹자로 배우니까 이제 미리 얘기를 한번 이제 짚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20쪽에 보면 맹자가 이제 백의와 이윤 그리고 이제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200 여기 에, 잠깐만요. 220쪽 이전에 벌써 나오죠. 218, 217쪽. 이 백의와 이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백의는 누구냐 하면 주나라 그러니까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등장하는 시기에 은나라에 여러 제후국들이 있었어요. 그 제후국 중에 하나인 고죽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이제 왕자였는데 백이는 이제 아버지 맞이였기 때문에 이제 왕권을 이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왕위를 셋째인 숙제한테 준 거예요. 그 백이가 좀 뻘쭘하잖아요. 자기가 왕 될 줄 알았는데 동생이 지금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동생이 위태로워지죠. 또는 자기도 위태로워져요. 동생이 왕이 됐는데 자기 형이 있으면 껄끄러운 관계가 되거든요. 라이벌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래서 백이가 떠나요. 근데 숙제는 숙제대로 동생인데, 어? 형이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 근데 형이 떠나. 나도 왕 안 해. 그래서 형을 떠나서 같이 떠나요. 이게 백이 숙제예요. 근데 막상 이제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갈까 했더니만 갈 데가 없어. 그리고는 소문을 들었더니 당시 은나라 말기에 막 주왕이 폭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살기가 힘든데 저기 서백창, 그게 나중에 주나라 문왕이 되는 사람이죠. 서백창이 노인들을 잘 봉양한다 그러던데 이러면서 소문이 들려와서 그러면 우리 서백창 문왕에게 가서 의탁하자. 그리고 문왕을 향해서 갔는데 이미 문왕은 죽고 없고 그 아들인 무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은나라 주왕을 무찌르려고 막 군사를 이끌고 막 출병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백이가 깜짝 놀라서 그 은나라 그 무왕의 말고삐를 잡으면서 아버지 장례가 끝나지 않았는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느냐. 신하로서 은나라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불효하고 불인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거는 안 될 일이라고 막 반대를 한 거예요. 막 군사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막 자기를 막고 있으니까 약간 불길한 일이죠. 그 옆에 있는 병사들이 막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무왕을 이제 보위하던 참모가 그 호위무사들을 제지하면서 살려주라. 저들은 의인이다. 자기 할 말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놓아준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 서백창의 땅에 오면 노인을 잘 공양한다고 해서 왔는데 왔더니 그 사람은 죽고 없고 아들은 쿠데타나 일으키고 내가 이놈의 세상에서는 절대 저놈하고 같이 안 살겠어. 그래서 수양산으로 가서 분거하면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되게 중국사에서 중요하냐? 무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천하가 무왕의 나라, 주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백이는 동생과 함께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저 주무왕의 천하에 내가 일절 도움받은 거 없이 살겠어. 그래서 수양산 고사리를 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청렴과 절개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주나라 무왕도 성인인데, 그러면 주나라 무왕을 반대한 저 사람이 높게 평가돼야 되는가? 이게 유학자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숙제예요. 한편으로는 무왕이 성인이라서 되게 훌륭한 사람인데, 무왕의 쿠데타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백의를 옹호해주면 무왕이 다치고, 무왕을 옹호하면 백의가 의인이 아니게 되고, 그래서 후대 유학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어려운 숙제예요. 백의에 대한 어떤 글을 쓰는 게 되게 어려운. 그래서 중국에서도 대대로 큰 문장가들이나 이 백의에 대한 이야기를 코멘트하는 거야. 함부로 양비론, 함부로 양시론 이런 거 했다가는 그냥 글이 너무 허접해지는 거고,
한쪽에 편을 들기도 애매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안 박지원 같은 사람이 딱 이제 이런 글을 또 딱 쓰거든요. 중국은 소동파 같은 사람, 명문장갑 이런 사람, 한유 이런 사람들이 백이송을 짓거나 백이에 대한 논을 쓰고 우리는 연안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이론을 짓는데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에다가 이 사람들의 사적을 기록하는데 왕들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하고 일반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하는 열전이라는 편을 구성을 했는데 이 열전의 첫 번째 편으로 누굴 선택했냐면 백이를 선택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마천이 중국사에 제왕과 제후들 말고 일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머리는 누구냐 하면 백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마천이 고를 거 아니에요. 국적과 이런 거 상관없이 사마천이 쭉 봐가지고 중국 역사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사적들을 우리가 모범 삼을 것인가를 고를 거 아니야. 백이가 1번 타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백이의 어떤 지점을 사마천이 높게 본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동양고전에서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고 하나의 이제 강의거리긴 한데, 이제 맹자에서는 너무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백이는 그 정도로 이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청렴과 절개의 상징으로 높게 평가되는 인물.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백이는 너무 청렴하고 깨끗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주나라 무왕이 큰 뜻을 품고 거사를 일으켰는데 백이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지. 지금 세상에서 저렇게 큰 일을 해서 새롭게 훌륭한 세상을 건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안 해. 백이는 한편으로는 청년 꼿꼿하지만 한편에서는 좀 굉장히 외골수적인 게 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유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유는 은나라의 제삼인데 이 사람은 왕이 이제 시덥지 않아. 왕이 뭔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해. 그러면 왕을 유폐시켜. 왕을 유배 보내. 정신 차릴 때까지 반성문 막 쓰게 해. 막, 구치소야? 한국소야, 지금. 계속, 어, 반성할 때까지. 근데 반성을 안 하면 절대로 용서 안 해. 근데 반성을 해. 그랬더니 다시 반성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당신 신분제니까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잖아. 다시 왕의 자리로. 이런 일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백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곳에는 절대 출사하지 않아. 꼿꼿함이 있어. 이유는 좀 아닌 곳에도 가. 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안 되면 그게 되는 방향으로 일을 만들어.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하해라는 인물이 있어요. 유하해는 또 달라. 유하해는 훌륭한 성군이 불러도 가. 이상한 왕이 불러도 가. 다 가. 유하해는. 근데 다만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 아무리 일단 독재 정권이 불러. 독재 정권 밑에서 일을 하지만 나쁜 짓을 절대 안 해. 훌륭한 정권 밑에 가서 당연히 훌륭한 일을 하지만 나쁜 놈이 불러서 가도 보통 이제 안 갈 수 있잖아. 백인은 절대 안 가. 이유는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되기도 하지만 가가지고는 왕을 바꿔놔. 그런 거야. 그런 건데 유아에는 왕? 아유 네가 더럽건 말건 난 관심 없어. 난 내 할 일에서 틀어짐없이 할 거야. 이 셋은 다 약간의 캐릭터상의 차이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다 엄청난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맹자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 하면 백인은 청지성이라고 해서 깨끗함, 이 고결함, 아주 이 절개의 성인, 자기 절개를 지키는 것에서는 백이가 성인이야. 이유는 임무의 성인이야. 재상일을 딱 맞춰놓으면 왕조차도 바꿔놓을 정도로 자기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는 임지성, 자기 책임감의 성인이야. 유아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지만 나는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야. 화지성, 조화. 어디에 가도 항상 그 조화롭게 거기를 만들어내는 성이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장점을 맹자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럼 공자님은요? 공자는
시지성, 때 시자를 써서 우리 공자님은 때를 잘 아는 성인이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시고, 나아가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될 때라면 나아가서 일을 하고, 도가 없어서 물러나야 될 때라면 물러나고, 이 때의 성, 이런 식으로 이들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맹자의 스토리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백이와 이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기를 백이, 이윤, 공자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다 썼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같은 점은 뭐냐 하면 여기에 220쪽에 있어요. 아, 이거 없네요. 같은 점. 이들이 같은 점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만약, 위에서, 중간부터 봅시다. 만약 각각 사방 백리 되는 땅을 얻어서 임금 노릇을 하게 한다면 그들은 모두 제후들에게 조회를 받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이들은 다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가지만 하고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만 죽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어. 이거 유혹 되게 쉽잖아요.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한 번만 더러우면 돼. 그것만 내가 모른 척하면 천하가 안정된다라고 할 때,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모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평가이고 굉장히 깊은 평가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의 법 체계 같은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남기지 않는 게 그렇죠. 그게 법의 취지. 그래서 우리 때로는 법을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막 그렇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저게 어떤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법은 일단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 이게 이제 법이 갖고 있는 일종의 현대법이 갖고 있는 가치인데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유학자들이 기원전 4세기 때에 이미 이런 방식으로 이 성인들의 정치관을 구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그때는 신분제고 막 이런 귀족들이 뭐 목숨을 하찮게 여길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이 담론의 영역에서는 훨씬 섬세한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 어쨌든 이게 같은 점이에요. 그럼 다른 점은 뭐냐? 그거는 이제 222쪽부터 224쪽에 있는 건데요. 요약을 하면 우리 공자님은 뭐가 다르냐 하면 요즘보다도 뛰어나고 100세 이래로 어떤 상황들도 공자의 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고 인류 이래로 공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공자의 우뚝한 점. 즉 공자는 백이, 이윤 등등과 같이 또는 다른 성왕들과 같이 그런 훌륭한 공통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중에서 비교 불가한 우뚝한 분이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이제 맹자 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단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한번 해볼게요. 238, 우리 220, 아니, 238쪽부터 240쪽까지인데요. 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왕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치를 행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치를 시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는 것과 같이 쉬울 것이다. 내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 아이가 우물 속에 빠지려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놀라고 측은해 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이 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으려 해서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널리 명예를 얻고자 해서도 아니며 또한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싫어해서 그러한 것도 아니다. 자, 그, 이 뒤에까지 같이 읽어볼까? 이로써 보건대,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요,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 사람에게 이 사단이 있는 것은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스스로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해치는 것이요. 자기 군주가 인의를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군주를 해치는 것이다. 무릇 사단을 가진 자가 그것을 확충할 줄 알면 그것은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고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다. 만약 그것을 확충할 수 있다면 좋게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확충할 수 없다면 부모를 섬기기에도 부족하다. 자, 오늘 알아둬야 될 것은 일단 측은, 수호, 사양, 시비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이에요. 오늘은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 골격만 좀 이해하면 되는데, 측은지심은 측은해 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수호지심은 수호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사양지심은 사양하는 마음이고, 시비지심은 시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측은은 뭐냐? 우리가 쓰는 측은이에요. 아, 누가 측은해. 이런 마음. 가장 가까운 말은 동정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동정심 이랬을 때 떠오르는 말은 어떤 우월적 마음을 가진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동정한다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우월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말뜻 그대로 보면 동정이에요. 정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곤란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곤란함과 어려움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거에 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감정과 같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동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고양될 수도 있죠. 즐거운 사람의 마음에 동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즐거운 사람의 마음에는 질투를 하고 못한 사람한테 동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측은한 마음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의 동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제선왕이 죽을 자리에 끌려가는 소를 보면서 냈던 바로 그 마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예를 드냐 하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모습을 봤을 때 드는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물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막 부주의하게 차도로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차가 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심정 같은 거. 가끔, 뭐,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철렁하면서 막 뭔가,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런 거. 이게 다 측은지심인 거예요.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건, 수오라고 하는 것은 수는 수치스러움. 오라고 하는 것은 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자가 악할 악자랑 같은 한자를 쓰는데 한자 음으로는 악이라고도 읽고 오라고도 읽어요. 악이라고 읽을 때에는 악할 악이고 오라고 읽을 때에는 싫어할 오, 뻘일 오예요. 혐오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이 오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오는 내가 수치스러움을 싫어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싫은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이기도 해요. 두 개 해석이 다 가능한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맹자에서 예로 나오는 거는, 거지도 밥을 빌려 갔는데, 밥을 주면서, 얘따, 이 거지 새끼야. 에이구, 너 맨날 빌어먹는 새끼. 막 이러면서 주면, 얘 덩킨이나 먹어라. 이러면서 던져주면, 빌어먹으러 왔다가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뭔가 확 올라와. 그래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한테는 안 넣어도 먹겠다. 이러면서 이게 수호지심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주 생존의 문제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대화를 하거나 상황이 있을 때 뭔가 마음에 욱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거 아니지 않아? 뭐 이런 거야. 그 마음을 달리 얘기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 상황이 옳지 않기도 하고 나한테 옳지 않기도 하다는. 그래서 어떤 애가 부당하게 나한테 막 뭐를 해, 갑질을 해. 그럼 발끈해. 왜? 옳지 않은데? 이런 거야. 그 마음이 수호지심이에요. 즉, 내 안에 뭔가 꺼림칙한 것을 남겨두는 게 싫어. 그래서 수호한 거예요. 또, 사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양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살해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거나 또는 자기보다 상대를 앞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나나 어떤 사람이나 똑같이 힘들 수 있는데 한 자리가 났는데 옆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서 이 자리가 나보다 더 필요할 것 같다거나 또는 아, 어쨌든 그 사양하는 그 마음에 내가 자연스러운 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통해 있어요. 마음을 네 가지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게 다 통해요. 또 하나 마지막 12지시는 옳고 그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건 틀려라고 계속 판단하거든요. 아, 나 오늘 감기에 걸려서 찬 거 안 맞아. 순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아, 오늘 몇 시에 수업이 있어. 그러면 지금 친구 만나자고 하면 아, 지금 약속 잡으면 안 돼. 우리는 무수하게 순간순간적으로 뭐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를 판단해요. 이게 12지심이에요. 자, 그래서 측은한 마음을 맹자는 인에다 갖다 놓고 인이 측은한 마음이고 수호, 우리 스스로 뭔가 싫은 것, 꺼림칙한 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의로움이라고 받고 사양하는 마음을 예라고 받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마음을 지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네 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것이 발현되어 마음으로 나올 때 측은해하는 마음으로 나오거나 수호하는 마음으로 나오거나 시비하는 마음으로 나오거나 사양하는 마음으로 발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측은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까 어린아이가 막 사고 나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저도 모르게 발끈하거나 막 정의감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양보를, 이게 누구의 눈치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마음이 편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판단하고 있어. 근데 인의 예지라고 하면 모르잖아. 즉, 인 좀 꺼내봐. 응. 너 의 어딨어? 모르잖아. 근데 측은한 마음, 수호한 마음, 사양한 마음, 시비한 마음은 좀 구분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뭔가 그런 마음을 쓰는 것 같은 걸 본 적이 있거든. 즉, 마음은 뭐냐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맹자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는 네 가지 덕목을 측은, 수호, 사양, 시비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의 형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라면 사람은 무엇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려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맹자는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인의예지가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로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뭔데? 인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할 때 너 어떻게 했어? 그럼 가서 구해야지. 그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이야. 누구나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동의가 되잖아요. 그렇지.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왠지 다른 사람들도, 어, 어린아이가 지금 막 그러려고 하면 구하겠지. 근데 그게 구해주고 나면 그 부모가 보상 많이 해줄까 봐 그런 만 갖고 하는 거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해주고 나면 사람들한테 막 의인으로 지금 막 표창받을 거, 그거 원해서 그런 거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고 난 다음에 막 울고 막 이러면 그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에이, 이런 마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즉각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발현되는, 그 본성에 해당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고유의.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마음을 맹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기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게 오늘날의 의학이나 생물학이나 과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이 뭐 종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맹자식으로 자기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인간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걸 보면 칠칠 되겠냐고. 한 살짜리 애가 아, 옆에서 세 살짜리 아, 언니가 우물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얘가 치우침을 발휘해야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즉, 인간이라면 그런다며. 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우리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사람다움을 얘기할 수 있는가? 생물학적으로 뭐 태어났으면 사람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적어도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에서를 놓고 보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맹자는.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측은, 수호, 사양, 시비. 한편으로는 인, 의, 예, 지. 일단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또 나오니까. 오늘 해야 될 건 이제 이런 말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것은 각각 인의 단서라 그랬어. 그래서. 단서란 말이 뭐냐 하면 한자로는 지금 끝 단자를 쓰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살인사건 현장에서 뭐 어떤 뭐 무슨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 머리카락이 나왔어. 그럼 이걸 탁 증거 같은 걸 또 가져가잖아요. CSI나 뭐 이런 데서 보거든. 이게 뭐예요? 단서죠. 단이라는 말은 끝단자예요. 근데 이 단은 또 실마리 단이기도 해요. 그러면 단서라는 말은 뭐냐 하면 끝이기도 하고 실마리이기도 해. 실마리는 뭐예요? 실이 막 엉켜 있는데 그 실을 풀기 위해 첫 번째 요게 단서죠. 그러니까 측은, 수호, 사양, 시비가 인의 단서라 그랬어. 자, 이게 잘 봐요.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인 아니야. 인의 단서야. 어린아이가 막 그러는 걸 보면서 마음에 무척 들었어. 너 인 있어. 여기까지 맞는데 나 인한 사람인 애가 아니야. 그 정도 마음 드는 건 인의 단서야, 단서. 요만큼, 내가 인을 갖고 있다. 내가 사람 노릇 할 수 있다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핵심은 뭐겠어? 그 단서를 잃지 않고 잘 길러서 키워내서 풀고 풀어서 신마리를 쫙 풀어내면 이 사람은 인한 사람이 되겠죠. 그 내 마음에 꺼림칙한 거를 놓치지 않고, 이런 걸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아야지. 대충 넘어가지 말아야지. 대충 넘어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쭉 되면 그 사람은 의로움의 행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사양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냐면 확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우리 여기 지금 화면에도 있어요. 이 사단이 있는 것은 사지가 있는 것과 같고 사단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해치는 거야. 우리가 다 이 네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인할 수 없어. 내가 뭐 인하겠어? 내가 뭐 의롭겠어? 이거는 뭐냐 하면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 또
자기 군주가 인의를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군주를 해치는 사람. 근데 솔직히, 이런 예는 안 되긴 하겠다. 아니, 그냥 진짜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무릇 사단을 가진 자가 그것을 확충할 줄 알면, 우리가 사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단을 확충할 줄 알면, 그것은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고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다. 이 비유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이 처음에는 불이 착게 붙었지만, 이제 붙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막 번져나가죠. 샘물도 어딘가에서 넘쳐 나오는데 그 넘쳐 나오는 것을 잘 보존하면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지금 맹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잘 느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제 도식적으로 맹자, 사단, 치근, 수호, 사양식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맹자가 이거를 얘기할 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지금 계속 우리한테 주고 있는가. 확충이란 말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왕양명 같은 사람으로 가면 왕양명의 이제 이런 사단 또는 이제 이런 인간의 본성 이런 걸 양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양명은 뭐라 그러냐 하면 치양지라 그래요. 양지를 치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양지를 다 쓰는 거예요. 있는 양지대로 다 쓴다라고 하는 게 치양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지를 다 쓴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내가 어떤 사안이나 사건에서 내 마음에 어떤 본래적인 그러니까 측은해하는 마음으로 쓰든 수고하는 마음으로 쓰든 시비하는 마음으로 쓰든 사양하는 마음으로 쓰든 그때그때 그 마음을 남김없이 다 쓰는 게 치양지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 밥당번을 할 땐 밥당번을 하는데 내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밥당번으로서의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쓰고 책을 읽을 땐 책을 읽는 것에 내 마음을 다 쓰고 친구들과 놀고 환담을 할 때 그 환담을 하는 친구들에 집중해서 마음을 다 쓰고 이게 매번 내 마음을 다 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확충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단서와 실마리들을 잃지 않는 거. 요 뒤에 또 나와요, 나중에. 민중산 비유 같은 걸 하면서 맹자가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민둥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이 옛날부터 민둥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초목이 무성한 산이었는데 사람들이 배워가고 또 배워가고 배워가서 그거 자라는 속도보다 저거를 배워가고 가꾸는 일을 게을리 하니까 어느 순간 애초에 아무것도 살지 않은 것 같은 민둥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사단도 마찬가지인데 그 작은 단서를 소인은 모른 척하고 분자는 잘 기른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호연지기를 기르는 양기, 기를 기르는 게 뭐냐를 집의라는 말 했어요. 기억나요? 집, 모으는 거예요. 의로움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 지금 맹자의 말들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여기에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막 퍼져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 이 말의 리듬들은 계속 평소에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거기서는 한 번씩 한 번씩 확충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는 것도 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에요. 그냥 번외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인의 예지를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구별을 하는 게 좋은데 사단은 단서니까 인의 단서는 측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통상적으로는 뭐 인의예지 사단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인의예지는 사덕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 사단은 그 단서 실마리로서 네 가지 마음 측은 수호 사양 시비이지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동양고전을 읽을 때 나중에 다른 책들을 읽어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6조
이 말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로는 공자님의 최애 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혼나는 제자예요. 공자님한테 맨날 혼나는 제자인데 공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 우리 스승님 막 그러는데 맨날 깨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충성심만큼 행동과 습득력이 못 따라가. 그러니까 공자한테는 맨날 꾸짖음을 당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 최고지, 우리 스승님이 최고지, 막 이러는 정말 높은 제자인데, 보세요, 이런 거. 이런 말들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자로는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해주면 기뻐했다. 이런 말 새겨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누가 뭐 지적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막. 근데 자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 내 스승이구나.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그에게 절을 했어요. 순임금은 이보다 더 위대했는데 선을 행함에 남과 자기의 구분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남의 옳음을 따랐어요. 이런 말들이 말로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말. 우리가 이 말을 머릿속에 작정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일을 맞으면 잠깐은 돼요. 아, 왜냐하면 그러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무슨 말 해도 저 훌륭한 말, 저건 따라야 되는 말이지. 내가 저를 해야 돼. 근데 이런 거 잠깐 놓고 있다가 누가 슬쩍 긁으면 갑자기 발끈하고 막 확 올라오거든요. 뭐 좀 지적만 해도. 근데 자로, 우임금, 순임금, 맹자 이런 부분들은 진짜 대단한.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이런 건 그냥 새겨놓으면 돼요. 남의 훌륭한 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즐거이 선을 해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저 되게 장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 저, 저거, 저거 되게, 난 저런 저거 좀 배우고 싶다.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저렇게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로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러면 돼요. 맹자 뒤에 이런 얘기 또 나와요. 성인이 되고 싶은가? 간단하다. 성인의 말을 하고 성인의 표정을 짓고 성인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부처가 되고 싶은가? 부처님의 말을 해. 경전 다 외워. 부처님처럼 말해. 무슨 일 있을 때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부처님이지. 맞잖아요. 고선생님처럼 되고 싶은가? 고선생님처럼 말하고 고선생님처럼 행동해.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간단해요. 뭐가 지금 경고가 떴나? 어. 업데이트를 시작한데 안 돼. 다시. 오늘 밤 다시 시작. 깜짝이야. 난관이 아주 많아. 아무튼 이런 말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여튼 이런 거. 그가 밭가라 곡식 심고 질그릇 굽고 고기 잡을 때로부터 천자가 되기 이를 때까지. 스님금은 그냥 일반 서민으로 천자까지 이르렀는데 훌륭한 점은 남에게서 취해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 우리는 막 독창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만의 것. 스님금은 훌륭한 점을 남에게서 취해오지 않은 게 없어. 이런 거에 대한 자의식이 없어. 왜? 좋은 건데. 저게 옳은 건데 왜 남의 걸 따져? 좋은 걸 내가 행하는데 너와 내가 어딨어? 남의 훌륭한 점을 취해서 자신이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남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것. 지난 시간에 상화가 이거 얘기했던 거지. 그러므로 군자의 최고 덕행은 바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남의 훌륭한 점으로 내 선을 행하면 남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거고 군자의 덕행이 이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 꼭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하편에 천시와 지리와 인화 이런 거 나오지만 뭐 이런 거는 하늘의 때 이게 지형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형의 이로움이 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 이거잖아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뭐 이런 내용들을 연기하게 쭉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맹자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알겠다. 천시는 일종의 운명 같은 거일 테고요. 우리가 해도 해도 안 되는 운명 같은 게 있잖아요. 하늘이 도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은 그래도 하늘이 도운 게 최고일 것 같은데, 맹자는 사람의 화합, 이것만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상화가 이번 주에 원픽으로 꼽았던 말이 260쪽에 나오는 겁니다. 어진 정치를 행하는 자에게는 도와주는 이가 많고, 어진 정치를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도와주는 이가 없다. 번역으로는 어진 정치를 행하지 못하는 걸로 나왔는데, 원문을 보면 득도자, 실도자예요. 그러니까 도를 얻은 자와 도를 잃은 자예요. 그러니까 정도를 지키는 자, 정도를 잃은 자. 마음속에 스스로 정도를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는 도와주는 이가 많고, 마음속에 자기가 약간 찔려. 근데 어떤 이익이나 사땜 때문에 이 길을 지금 해. 잘 안 돼. 사람들이 잘 안 붙어. 이게 희한한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싶은데, 아까 측은 수호, 사양, 시비, 이런 거, 계량화도 잘 안 되고, 드러나지도 않고 잘 알 수도 없는데, 맞거든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또 다 알아. 이 희한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지금 약간, 저거 뭔가 지금 탁한데?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막 쓸 때, 그 마음을 순전하게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속는 경우들은 있어요. 나는 정말로 이게 옳다고 여기면서 갔는데 잘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정말 인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정말 의롭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별로 탓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옛날 군자는 잘못을 하면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자는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도 해요. 근데 군자와 소인이 다른 점은 뭐냐면 소인은 여기서 이제 옛 군자와 지금 군자로 나왔지만 그냥 우리식의 말법으로 하면 군자와 소인으로 얘기를 해보면 군자는 잘못을 하면 했다가 잘못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미안. 그리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해. 근데 소인은 잘못을 했는데 이걸 꾸며.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또 뭔가를 만들려고 해. 또 변명하고 여기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해. 이게 군자와 소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실수를 많이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오롯하게 쓰고 그 오롯하게 쓴 곳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거 잘못임을 알게 되면 지적해주면 무조건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적해 줬을 때 타당하고 내가 잘못된 거라고 알면 고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군자와 소인. 여기서는 옛 군자와 오늘날 군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 부분에서 궁금했던 음, 게, 그 옛날에 군자는 그 잘못이 마치 일식이나 월식까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확연히 드러나고 고친 것도 확연하다고 나온 게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말을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확연한다고 말했을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군자는 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고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의 사사로움이 그러니까 그 일을 일부러 막 드러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공공연하게 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일에 접근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분명해요. 그래서 그 일은 서로 잘못되었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요. 그래서 또 누구나, 네가 지금 상황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그 일에 관여해. 공적인 일이기도 하니까. 근데 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늘날의 군자.
또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소인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을 때에도 되게 짬짬이 같은 걸 해. 되게 사사롭게 해. 그래서 너만 하는 거다. 이건 뭐 너만 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해. 또는 공적인 일을 하면서도 미리 막 짬짬이 해놓고 마치 공적인 일을 하듯이 해. 내부 담화 같은 걸 하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기운이 음해.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정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테스트 무슨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딱 통과하면은 뭐 이 사람은 소인입니다, 이 사람은 군자입니다, 뭐 이 일을 해도 지금 뭐 몇 프로 순정합니다, 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그래서 말로 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하다.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게 꼭 존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맹자 조회하는 코너를 한번 봅시다. 4-2, 우리 262쪽인데, 이 에피소드 되게 재밌죠. 공헌추 하편에서는 이제 요 에피소드랑, 제나라 떠나는 에피소드, 뭐 이게 이제 크게 두 축인데,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맹자가 제나라 왕에게 조회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왕은 또 사람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과인이 그 왕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우리가 딱 보면 왕이 굉장히 공손하게 지금 예의를 다 갖추고 있구나 라고 보이는 거죠. 과인이 마땅히 찾아가 배워야 하는데 감기가 들었네요. 바깥바람을 쐬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만약 선생님께서 조회하러 오시겠다면 나도 조회를 나가 볼 테니 제가 선생님 그렇게 만나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 했잖아요. 다 한 거 같잖아요. 근데 맹자의 태도를 보세요. 나도 병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지금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왕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다음날. 점입 가정이야. 다음날 맹자는 대부인 동각시 집으로 조문을 하러 갔어. 문상을 갔는데 공손추가 선생님 어제 병 있다고 지금 외출 안 하셨는데 오늘 지금 발짝 나와가지고 문상 가면은 소문 돌면 선생님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어제는 병이 들었으니 병이 들었다고 그랬고 오늘은 나왔으니 활동을 하는 거고 왜 조문을 할 수 없겠는가? 자 여기까지도 이제 완전 이제 시트콤 같으면 막 약간 좀 완전 까마귀 날고 막 이런 거. 갑자기 또 그 다음에 제나라 왕이 사람을 보내서 문병을 하러 왔어. 제나라 왕, 막 지금 마일리지가 올라가요.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는, 제나라 왕, 대단하다. 막, 얼마, 진짜 굉장하다. 의사도 보내. 이게 자기네, 왕립, 주치 막 다 보내. 응? 근데 맹자가 없으니까 맹중자가 응대하면서 너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프시다고 해서 저희 왕께서 지금 의원을 보내셨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아, 맹자께서 병이 있어서 어제 조정에 못 나갔는데, 오늘 병이 조금 나았는데 급한 일이, 아니, 병이 좀 나아서 왕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길이 어긋났나요? 오다 못 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막 사람 보내가지고 맹자한테 가서 빨리 지금 왕 만나러 가라고 해라.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죠. 상식의 선에서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 당황스러움이. 근데 맹자는 하하, 참.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추 씨 집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요. 조정을 안 가고 집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피했어. 경추 씨 집에 갔더니 경추 씨가 이 얘기 소문을 듣고, 에휴, 이제,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집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밖에는 임금과 신하가, 이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 부자 간에는 은혜를 위주로 하고, 군신 간에는 공경을 위주로 하는 거고, 저는 왕께서 선생님을 공경하는 거는 봤는데, 선생이 왕을 공경하는 거는 나는 못 보겠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반대라고 하면 오히려 막 밑에 사람이 막 공경하는데 왕은 좀 거들먹거리고 이런 경우들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랬다 그러면 그래도 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왕이 저 정도까지 하는데 선생은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맹자께서는 진짜 맹자 적반하장이죠. 무슨 소리? 무슨 황당한 말이야 이게? 제 나라 사람 중에 임의의 도리로 왕에게 진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제 나라 신하들 그들이 설마 임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왕한테 말 안 하는 걸까? 그들의 마음에 어찌 이 왕과 함께 임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기서. 이게 아까 봤잖아요, 앞에서. 자기 군주는 그걸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군주를 해치는 자라고. 제 나라 사람들 지금 다 되게 이러고 있잖아. 근데 지금 제 나라 왕한테 임의로서 얘기 아무도 안 해. 그게 임의가 나쁜 거라서 얘기 안 하는 거냐? 얘기해봤자 왕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경이지. 우리 왕은 못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해서 얘기 안 하는 거. 자, 여기에도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상대를 대할 때 미리 예측하지 말고 군자로 대하는 거. 우리는 상대를 대할 때 어떤 선입견이 생겨요. 그래서 쟤는 이러이러한 걸 거야. 이 마음이 그 상대의 어떤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틀어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왕왕 만들죠. 근데 묘학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억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근데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나라 사람들 중에는 내가 왕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더라. 이 경추가 황당해서 내가 말하는 건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의에 이르길 아버지가 부르면 빨리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며 군주가 명하면 수레에 멍에 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걸어가고 있어. 즉 군주가 이권 하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모자 쓰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집에 하인들이 막 말에다가 안장 놓고 막 이거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미 출발해. 그러면 막 식구들이 막 안장하고 막 한 다음에 막 뒤따라와. 그러면 타십시오. 그러면 타가지고 그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원래 왕을 조회하려고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명을 듣고는 오히려 가지 않으셨으니 얘기에서 말하는 것과 합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겠는가? 어찌 이것이겠는가? 증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요함은 내가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그 부를 가지고 대하면 나는 내 인을 가지고 대하며 저들이 그 자비를 가지고 대하면 나는 내 의를 가지고 대할 것이니 내가 어찌 그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한 적이 있으니 이 말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증자께서 어찌 말씀하셨겠냐? 증자의 이 말이 맞다고 난 생각한다. 천하가 인정하는 것에 세 가지 존귀한 게 있는데 자귀, 나이, 덕. 근데 저 왕은 자귀 하나가 나보다 높고 나이와 덕이 나보다 못한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71쪽 밑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찌 자귀 한 가지에 의지해 나이 많고 덕을 가진 사람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말. 장차 크게 훌륭한 일을 할 군주는 반드시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신하가 있는 법이야. 누구야? 나. 함부로 부르면 안 되지.
자, 맹자가 지금 만약 상의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친히 신하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다. 지금 맹자가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맹자가 왜 가려고 했다가 병 났다고 안 갔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제 나라 왕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맹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병이 날 수 있어. 그럼 나보고 오라고? 이 차이가 느껴져요? 왕이 병이 날 수 있어. 나는 내 자발적으로 내가 왕을 찾아갈 수 있어. 가려고 했어. 불러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가려고 했어. 근데 날 오라 그래?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려고 했는데 병이라도 못 온다고 하니까 나 오늘 만나겠다면 이거 가는 길 있으면 가면 되잖아. 맹자는 그래 가려고 했는데 날 오라 그런다고? 어, 어떻게 날 오라 그럴 수가 있지? 자기가 정말로 나를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기가 오겠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좀 아프니까 일로 오시겠어요? 예의를 다 한 말 같지만 나보고 오라는 거 아니야 저거 지금. 이것 봐라. 이 예의예요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당신에게 요순의 도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아. 당신을 성군이 될 사람의 자질이라고 놓고 상대해주고 있어. 군자로 상대해주고 있어, 당신을 지금. 아, 나는 당신을 훌륭한 왕이 될 사람이라면 함부로 부를 수 있으면 안 돼. 나는 당신을 최고의 상대로 대우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당신은 나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실수한 것이. 근데 아무도 좀 몰라. 왜? 신분제 사회니까, 왕이니까, 당신 지금 솔직히 얻어먹고 있잖아. 지금 뭐 제 나라 임금한테서 숙식 제공받고 있고, 지금 뭐, 이런 게 우리한테는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를 그런 관계의 연장선에서 보는 거지만, 내 왕이 자기 식객을 받아서 이런 지식인들한테 뭘 대우를 해주는 거는 이 손님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빈객이라고 해요. 손님 빈자를 써서. 빈객, 이게 중국에서 되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인데, 신분제 사회잖아요. 근데 이 신분제를 넘는 건 아니지만, 이 신분제를 계급장 떼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관계를 갖겠어. 이거는 상위 포지션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빈객의 예로 만든 거예요. 이런 예화들이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즉, 공경 대부에 있는 사람이 시장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의 덕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 그 사람을 만나러 가. 저 사람이 막 벤츠 타고 와가지고 저기 막 있는데 온 걸 보고도 희끗 보고는 옆에 있는 사람, 시장통 사람들하고 계속 잡담하느라고 몇 시간을 세워놔. 그 사람이 그래서 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가가지고, 저 어디서 왔는데, 잠깐 얘기 좀 하시겠습니까? 예의를 갖춰서 네. 기다리시오. 이런 거. 근데 저쪽에서 한번 신릉군인가 하는 일화예요. 몇 시간 기다리고 있어. 얘기가 끝났는데도 눈짓을 주지 않아. 감히 옆에 못 가.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제갈공명을 3번 찾아가잖아요. 삼고초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런 거에 일환이에요. 군주인데, 유비가. 공명을 찾아갈 때 찾아갔어. 있는데 안 만나. 요즘 졸려요. 낮잠 잘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나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보통 같으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분심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너와는 사람이 없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보통. 근데 유비가 아무 말 없이 또 오고 또 3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지만 빈객의 예우로 할 땐 확실하게 내가 그 사람과 내 지위나 이런 거를 쓰지
이런 걸로 우리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이 룰이에요. 예우예요. 그러면은 이 맹자는 지금 제 나라에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벼슬을 하는 거는 위기관계 안에 잘 들어가는 거지만 벼슬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벼슬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빈객의 예우를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빈객으로서 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려고 했어. 근데 나를 불러? 선 넘네? 지금 그 맥락에서 읽으면 이제 맹자가 이해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맹자. 네. 왜냐면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해도 실전에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도 부르면 그냥 또 가고 가서 또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의 갖춰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거지만 맹자는 다르다. 그러면서 음, 예로 드는 거예요. 환공 먼저 관중에게 배운 뒤에 신하로 삼았고 탕왕은 이윤에 아까 이윤이 그 우리 그 이윤이에요. 여기 272쪽에 배운 뒤에 신하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273쪽에 보면 탕왕이 이윤을 대할 때와 환공이 관중을 대할 때는 감히 부르지 못했어. 지금 이게 지금 제나라 아마 선왕도 아니고 제나라 민왕일 거예요. 제나라 선왕 다음에. 근데 당신이 탕왕이나 황궁보다 뛰어난가? 일단 첫 번째 이거고. 그럼 나는 이윤이나 관중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를 불러? 이런 거예요. 관중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는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관중은 배우지도 않는다고. 네. 그런데 나를 불러? 이런 거죠, 지금. 대단하죠? 네. 이런 게 맹자의 매력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단순히 그냥 말로만 이렇게만 하는 거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안전해져요. 2000년 넘게 전해지잖아요, 맹자의 이 책이.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언어로만 팍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이걸 그냥 언어로만 이런 식으로 저 왕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우해? 나는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썼어. 안전해진다니까요. 그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게 텍스트라고 하는 게 전해지는 거는 언어가, 글자가 전해지는데 이 글자가 힘이 있으려면 이 글을 쓴 사람의 컨텍스트, 삶이나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이래야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세이를 읽어도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이게 멋진 문장을 써도 힘이 하나도 없는 글들이 있고 되게 투박하게 쓰는데 막 마음이 심쿵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글을 쓰는 사람이 그 글에 자기가 전신전력으로 붙어서 정직하게 그 글을 쓰면 글이 훨씬 더 힘이 센 거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고전이 시간을 2000년씩 견디는 이유는 이게 우리는 언어로만 읽지만 일단 이게 이 언어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버텨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해지는 거구나. 맹자가 그냥 말로만 그냥 이렇게 막 왕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온 몸으로 이런 삶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맹자의 말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는 거다. 그 부분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3으로 이어지는 274쪽의 그 얘기들이 그런 거죠. 지난날 제나라에서는 제나라 왕이 아주 좋은 금 100일을 줬는데 스승께서 받지 않았고, 송나라에서는 70일을 줬는데도 받았고, 설나라에서는 50일 줬는데 받았습니다. 지난날 받지 않은 것이 옳으면 오늘날 받은 것이 잘못이고, 오늘날 받은 것이 옳다면 지난날 받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잘못이죠. 맹자께서 아니야, 다 옳아. 송나라에 있을 땐 내가 먼 길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먼 길 갈 사람에겐 노자를 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노자입니다. 노자에 보태주십시오라고 줬어. 그러니까 받았어. 설나라에 있을 때에는 내가 이동하는 중간에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듣자 하니 선생님 가는 길이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 방비한 데 쓰십시오라고 주니까 받았어. 제 나라에서 있을 때에는 이유도 없이 그냥 돈을 줘, 막 줘. 큰 돈을. 이건 나를 매수하는 거지.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자, 돈에 대한 태도도 되게 다부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돈이냐 큰 돈이냐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돈에는 반드시 쓰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장래하고도 연관되는 거죠. 선생님 요즘 소문이 안 좋아요. 선생님 어머니 장례 너무 좀 세게 치르셔가지고 좀 약간 좀 그런데 나중 가면 뒤에도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아버지 장례는 막 치르고 어머니 장례 엄청 세게 치러가지고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에는 나는 미천한 신분이었고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는 제 나라에서 대국급의 대우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상주에 합당한 장례를 치른 거야. 이거에 분명한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부모의 장래에 돈을 아끼는 문제는 없다. 적어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장례를 화려하게 치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의 장래에 자식은 좀 오바가 될 정도로 마음을 쓰는 것이 인지상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상 그러한 거. 자, 297쪽. 시간이 또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맹자 시간이 빨리 가요. 맹자 타임이라고 하지 말고 그랬어요. 배경만 잠깐 설명하면 맹자가 제 나라에 있을 때 제 나라 위에 있는 나라가 연나라거든요. 연나라가 국력이 많이 위태위태했어요. 근데 제 나라에서 연나라를 좀 치고 싶어. 근데 이제 맹자를 써봐. 직접적으로 제 나라를 정벌해도 됩니까? 이렇게 써본 게 아니라 연나라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써봐. 맹자가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그걸 맹자가 오케이 했다라고 나중에 검색을 씌워. 맹자가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뭐 이런 배경이 막 있어. 그럼 연나라를 처음에는 제 나라가 먹었어. 근데 연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는 국적을 제 나라로 바꿀 수 없어. 막 그러면서 막 저항을 했어. 그래서 2년 정도 동안에 막 민심이 이반되고 막 이러니까 그 유지를 못해 통치를. 철수를 해. 그러고 나서는 맹자에게 부끄럽다. 293쪽에 보면 이제 참 맹자에게 부끄럽네. 여기 보면 연나라 사람들이 함께 벌기하여 제 나라에 저항하였다. 제 나라 왕이 말했다. 맹자에게 부끄럽다. 맹자가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진가라는 이 진가는 뭐냐면 이 진자가 293쪽에 제나라 대부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주석에 보면 이게 저 진자, 저 진나라 진자, 이 진시성을 쓰는 대부인데 이게 누구냐 하면 제나라를 지금 강태공의 제나라에서 진씨의 제나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제가. 바로 그 진씨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나라의 왕족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제나라 민왕과 같은 친척이에요. 이제 또 이제 싹싹 꼭 삶으면서 이제 맹자의 이제 주공에게 빗대어가지고 맹자의 말문을 막으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주공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주공이 주공은 이제 무왕의 동생이죠. 이제 주나라를 세운. 근데 주공이 자기 형인 관숙을 시켜서 은나라 유민들의 땅을 감독하게 했어요. 근데 관숙이 그 은나라 유민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제 주나라 무왕에게 도전을 했거든요. 성왕 때 이제 무왕이 죽고 무왕의 아들인 성왕이 즉위했을 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공은 성인인데 관숙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몰랐나요? 몰랐으면 성인치고는 무능한 거 아닌가요? 알고도 보냈으면 너무 교활한 거 아닌가요? 이거 반란 일으켜가지고 제거하려고 자기 형 이런 거 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파놓고 맹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 나라 민왕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냐, 실수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맹자가 참 이런 거 얘기할 때에도 297쪽 보세요. 진가가 물었다. 주공은 관숙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미리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주공은 미리 알지 못하셨다. 진가가 말했다. 그렇다면 성인도 잘못을 저지릅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주공은 동생이고 관숙은 형이었는데 그 이제 괄호친 거는 이제 내용을 미루어서 해준 거예요. 설마 동생으로서 형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의심했겠는가? 근데 그것을 관숙이 저질렀다면 그게 주공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주공이 저지른 잘못은 오히려 인정상 마땅한 게 아닐까? 형을 의심하는 사람보다는 형을 의심하지 않아서 저지른 잘못이라면 그 잘못은 인정상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정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옛날의 군자는 그래서 잘못 저지를 수 있지. 그런데 잘못 저지르면 인정하고 고쳐나갔는데 지금의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고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구나. 옛날의 군자는 그 잘못이 마치 일식이나 월식과 같이 확연히 드러나 백성들이 누구나 알 수 있었고 그러니 고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내 잘못을 다 안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안 고칠 수가 없죠. 내가 여기다 점을 이렇게 점은 잘못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남들이 다 나를 보면서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안 뗄 수, 바풀만 붙여서 치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바풍 묻었네요. 바풍 묻었네요. 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뗄 수가 있겠어. 고칠 때에도 확연하게 알 수 있어서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보았다. 지금의 군자는 단지 잘못을 그대로 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엉터리 이치를 날조해서 자기의 잘못에 변명까지 늘어놓는구나. 성의도 잘못이 있느냐? 잘못이 있다는 거, 잘못한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라기보다 잘못함, 실수할 때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논어에도 이 말이 나와요. 안회라고 하는 제자를 공자가 굉장히 사랑했는데 안회의 덕을 칭찬하는 공자의 대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회는 잘못을 하면 고쳤고 불부, 반복하지 않았다.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 아내는 잘못이 있으면 고칠 줄 알았고 고친 잘못은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논어에서 공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잘못 저지를 수도 있어 사람은. 그런데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알게 되면 고치는 거고 고친 잘못은 두 번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할 때 무슨 막 내 안 좋은 습관과 뭐가 일어났어. 반복됐어. 상대방 막 지적을 해. 생각해보니까, 여러 번 고민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고쳐야지. 사과도 하고 고쳐. 그러면 그 잘못은 다시 안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라고 알면 너무 간단한 말이잖아요. 알면 고치고, 모르면 못 고쳐요. 제가 이거 알리바이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못 고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면 돼요. 모르고 잘못 저지르면 된다고요. 이게 유학을 피하는 첫 번째 팁이에요. 모르고 잘못 저질러라. 유학에선 용서한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건 확실해요.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아요. 근데 모르려고 하는 거. 왜? 모르고 지은 거는 죄를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려고 해. 모르려고 해. 나 안 봐. 뭐 주방에 무슨 사용 뭐 하는 거 나 몰라. 너 아는 사람 해. 그러면 아무래도 안 배우려고 해. 왜? 알면 해야 될 것 같거든. 이거는 몰라서 안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걸 몰라야 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사심이라고 하는 거. 순수하게 모르면서 저지른 잘못은 책임 지우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목을 물리다가 내 가방을 누구 툭 쳤는데 알면 사과해야죠. 몰랐잖아요. 근데 누굴 쳐서 쭉 누구의 물건을 뭐 망가뜨렸거나 그러면 사과를 하고 뭘 해야 되겠죠. 모를 때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내 잘못이야. 그 사과를 하면 돼요. 또 뭐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가방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뭐 할 수 있다는 거를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 그냥 그러고 다녀. 몰라. 얼마큼,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는지 몰라. 그냥 가. 이거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날 때에는 여러 번 뒤돌아보면서 혹시 기회가 있을까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몇 가지 우리가 들었던 사자성어 같은 것들이나 좀 말들이 있긴 한데, 불감청 고소원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감히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바라던 바야. 이런 말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나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드라마에서 내가 이 얘기를 봤는데, 이게 300쪽에 나와요. 불감청 고소원.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고소원, 진실로 소원하던 바다. 이런 말 하나 딱 알아두면 맹자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다음에 314쪽. 필시 차일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때도 한때고 지금도 한때야. 이런 말이고. 또 우리가 많이 아는 말 중에 하나가 303쪽.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농단. 국정농단. 농단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높은 언덕. 그러니까 높은 언덕에서 여기를 보고 여기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장사하는 사람이 여기 좀 뭐 부족하네? 슬그머니 비싼 값을 팔고 슬그머니 비싼 거 자기 혼자서 농단하는 거죠. 지금. 이걸 농단이라고 해요. 높은 곳을 차지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말들 우리가 쓰는 여기에 몇 가지 이제 뭐 사자성어 또는 뭐 사자성어는 아니어도 그런 이제 관용구 같은 말들이 종종 나오는데 예. 음, 어쨌든 시간을 넘으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공손추장의 어쨌든 핵심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같이 얘기했던 부동심과 호연지기, 지연 이런 부분들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편에 오면 맹자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맹자가 추구하는 어떤 그 사람의 길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거랑 또 사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요 틀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축은 수호 사양 시비와 같은 그런 사단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 일단 떳떳하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양식 있는 인물. 아마 이제 바탕 위에서 맹자의 이 동선과 활약상 같은 것들이 이어지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게 이제, 뭡니까? 등문공. 등문공은 상하 한 번에 읽기로 돼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양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편집이 되게 드문드문 돼 있고, 한 페이지가. 그리고 반은 원문으로 돼 있고 해서, 실제 양은 등문공 상하를 다 읽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지금 좋아요. 차단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차단이 있는데도 인이 예제를 이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해치는 자라고는 PPT 해주셨는데 본문은 자포자기라고 나오잖아요. 다르게 하시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41페이지. 자포자기는 뒤에 또 나오는데, 241페이지. 여기서는 한자가 자적이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자포자기 할 때 자포, 자기가 뒤에 나와요. 근데 그때 제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자포자기를 안 썼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자포자기를 뒤에 자포자기 때 배우면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뭐가 자포고 뭐가 자기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포자기로 제가 풀지 않고 그렇게 쓰려고. 여기서는 자포자기로 풀었지만 여기서 원문은 자적이라고만 나왔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 자기와 자포가 나와요. 이걸 뒤집으면 자포자기거든요. 자포자기가 뭔지는 뒤에 오히려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포자기를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 음. 중간에 왕양명 양지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 매 순간 내 마음을 이렇게 다 하면 예. 그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어쨌든 자기가 꺼리는 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너무 힘이 들지 않나? 아니죠. 꺼리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는 없죠. 아, 꺼리는 일은 네. 수오하는 거예요. 내가 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예. 억지로 하는 거죠, 이건. 네.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의로움을 행할 때 당위가 되면 안 돼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것 중에 하나인데, 수호지심은 내 마음에 걸림 있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야. 근데 이걸 의자를 의로움이라고 하면, 우리 의롭게 살아. 이러면 이게 어느 순간 당위적인 게 돼요. 저게 옳은 일이니까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 네. 이거는 내 마음은 그렇게 행하는 거에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옳은 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지금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이 간극이 없는 게 맞죠. 현재 이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에 뭔가 비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럼 쉽게는 그냥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이 간극이 생길까? 이 간극의 정체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아직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과제는 될 수 있겠죠. 내가 여기서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안 가는 이유가 뭐지? 그냥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가는 만큼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아까 모르려고 하는 마음하고 비슷하게 가는 만큼 간다라고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야. 이거를 스스로가 정하는 거. 그게 자포자기거든요, 사실. 나는 내가 할 수 있겠어? 나 따위가 할 수 있겠어? 이런 거.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어. 나 따위가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이거. 그게 자기를 해치는 마음, 자포하는 마음. 궁금한 게 이번에도 막 약간 맹자의 호연지기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네. 맹자도 약간 현대식으로 하면 메타인지 같은 파트도 있을까?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상황 한번 생각해봐라. 네. 궁금한. 근데 아무튼 캐릭터가 조금씩 나오지 않나요? 맹자는 좀 확실히 좀 되게 성격 있는 사람 같죠? 네. 뭔가 성격 있는 사람. 예, 그러면 오늘은 또 시간을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